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싱이 은사이라고 합니다. 뭐 은차이라고 부르죠. 왜? 누가 오타로 은차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명찰을 달고 있네요. 그죠? 어색합니다. 오늘 주제 2-2번으로 진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진시황이요? 만리장성이요? 네. 우리가 대체로 이제 진나라는 진시황제, 만리장성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중국을 뭐라고 부르죠? 차이나라고 부르죠. 이제 그 차이나라고 부르는 기원이 됐던 게 바로 이 진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뭐 진시황제, 또 불로장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왕으로서 바로 진시황에 대해서 오늘 진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은 39세, 선생님이 36이니까요 3년만 더 있으면 진시황의 나이가 되는데요. 네, 그 나이에 중국 그 거대한 나라를 최초로 통일한 왕, 바로 진시황이죠. 최초로 통일한 해는요 바로 이제 BC 221년이죠. 우리나라로 역사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가 되겠습니다. 한 아마 위만 시대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시대. 위만조선이 대리자고 이쪽에서는 진나라. 그냥 짧게 단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진나라는 여러분들은 진시황제를 떠올리시면 돼요. 진나라에서 나온 이제 진시황제의 업적입니다. 나중에 배울 한나라의 한무제와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진시황제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죠. 진시황제는 이제 시황제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나를 이제 하늘의 중심이다, 나를 섬겨라라고 이제 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 그 나라들을 통일하고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건설하고요. 그래서 직접 5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통일한 지역들을 돌아다니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군현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군현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권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본거제는 지방 분권적이죠. 지방의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진시황제는 중앙 집권적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것들을 통일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분열되어 있었던 것을 통일하기 위해 바로 진시황제는 화폐 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문자, 다음에 도량형, 도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아니면 길이를 재는 단위. 서로 다 달랐던 거야. 그래서 우리도 어제는 킬로미터를 쓰고 막 이러잖아요. 네, 몸무게도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단위를 진나라 중심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 진시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시황제는 가장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 사상을 통제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제자백과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제자백과 중에서도 이 진나라가 기본으로 삼았던 건 바로 법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가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고,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었던 육아를 좋아했던 그런 세력들을 처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법과와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책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서갱유라고 하죠.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그러한 사건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왕권과 법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진나라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통일된 정책들 또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진시황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중국은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중국 왕조의 최대 과제는 항상 뭐였냐면 위쪽에 위치했었던 유목민들의 침입에 대비하는 거였습니다. 뭐 흉노라든지 뭐 거란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위쪽에 유목민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원래 이동 생활을 하면서 사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데 기후 변화가 심하거나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이들이 농경지대였던 이 중국 땅으로 말을 타고 내려와서 약탈을 해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중국 민족들이 그들을 오랑캐라고 여기면서 되게 무시하면서도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이전에 그들을 막기 위해 많은 성들을 지어놨었는데요. 그 성들을 바로 다 이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성이다? 만리장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의 만리장성과 조금 위치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진시황제의 업적 중에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축조를 하게 되죠.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 바로 흉노라고 하는 이제 한나라 때도 나올 텐데요. 위쪽 유목민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짜잔! 짜잔! 네, 방금 배터리에 이상이 있어서 제가 아마 지금 막 갑자기 없어졌다 같은데 편집을 아니라 그냥 붙이기만 할 텐데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흉노라고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위쪽에 만리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계속 벌여요. 만리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방궁이라고 해서 자기가 사는 궁전, 그다음에 진시황릉 자기가 죽고 나서 묻힐 무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대 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들이 투입되게 되고 그다음에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시황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즉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전히 강력한 법으로서 통치를 하던 상황 가운데 진승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만리장성 공사에 이제 투입되는 중에 이제 늦었어. 근데 너무나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어차피 가도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 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대규모 토목공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진승 5강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진나라가 빠르게 멸망의 길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206년 BC 206년 221년에서 206년이면 몇 년이죠? 한 15년 정도 될까요? 네, 그래서 15년의 짧은 통일 그 기간을 겪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역사상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기게 되죠. 최초의 통일 국가로서 많은 이러한 업적들을 남기게 되고요. 또한 지금 현재 중국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병마형 사람 모양으로 무덤에서 막 어마어마한 게 많이 나왔죠. 우리 교과서에서도 아마 나올 텐데요. 뭐 청동 마차라든지 아마 40쪽쯤에 있어요. 그래서 실문 크기로 해서 현재까지 8천여 개가 발견될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뭐 관심 있는 친구들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서 이 진나라에 대한 내용 좀 짧았죠? 아마 딴 거에 비해서 좀 짧게 우리가 한번 다루고 바로 다시 이 진나라에 의해서 연결되는 한나라에 대해서 옷을 갈아입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령.